안녕하세요. 뻘만찬 기자들입니다. 만 기자 출장 관계로 제가 혼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월 둘째 주에도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거든요. 빠르게 뒷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상우로 신호탄을 쐈던 전북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시즌 첫 오피셜이 나왔죠. 박진섭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수비 보강을 원하던 전북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찾았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박진섭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이 대전에 오퍼를 보냈고 박진섭 선수가 강력히 전북행을 원하면서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대전 역시 팀의 주장이자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전북 이름값에 맞지 않는 선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이니까 박진섭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승호, 쿠니모토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여기에 또 약점인 센터백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박진섭이 낙점을 받았고요. 박진섭 선수는 뭐 이 세트피스에서 헤딩 그리고 또 중거리 슛도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상식 감독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뛰었던 박진섭은 이제 K리그1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챔피언 전북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전북 이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죠. 박진섭과 함께 또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추가로 원했는데요. 김상식 감독이 올 시즌 초반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비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 판단에서 후방 보강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1순위는 수원FC의 김건웅이었습니다. 전북이 김건웅 영입에 사실 좀 박진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협상을 했거든요. 수원FC가 이 거절을 했고 이 상황에서 서울이 뛰어들면서 뭐 안익수 감독이 김건웅 선수를 흔들면서 서울엔 길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전북이 김건웅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김건웅 선수는 수원FC와 재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랜 B에 돌입한 게 맹성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성웅은 김상식 감독이 찍은 김건웅, 박진섭에 이은 세 번째 옵션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전북은 플랜 B까지 마련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맹성웅 선수 올겨울 FA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안양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그 올림픽 대회에서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대구가 당초 적극적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난 여름부터 맹성웅 선수 노렸고요. 하지만 연봉에서 이견이 있었고 김건웅 사가가 이어지는 와중에 맹성웅의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이전부터 원하고 있었고 김건웅이 떠날 시에 대체자가 필요했던 수원FC도 맹성웅을 지켜봤고 김건웅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영입이 필요한 FC서울도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전북이 김건웅 잔류 후 곧바로 맹성웅과 협상을 한 끝에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13일 발표가 났죠. 두 번째 옵션이 나왔는데 전북은 류재문, 박진섭, 맹성웅으로 이어지는 새 3선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골키퍼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건 세 팀의 상황을 봐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단독을 썼고 일찌감치 멤버십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FA가 된 이범영이 전북을 떠나서 수원F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북이 세컨드 골키퍼가 비게 된 상황이 됐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FA컵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전북 입장에서는 수준급 세컨드 골키퍼의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넘버원이 빠졌을 때 확 격차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누굴 채울까 고민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강원이 유상훈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최용수 감독의 픽이었죠. 서울에서 함께했던 유상훈이 강원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강원은 유상훈 그리고 최용수 감독이 막판 부임하면서 중용을 받았던 U20 월드컵의 영웅 이광현 이 더블 스토퍼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입지가 애매해진 이범수가 시장에 나왔고요. 전북이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제가 멤버십에서 공개해드렸던 얘기인데요. 형의 빈자리를 동생이 메우는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마 이 전북 팬들의 진짜 관심사는 임채민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전북이 노리는 건 팩트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북은 현재 홍정호, 구자룡 센터백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센터백 자리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노릴 수 있는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채민이 현재 지금 노릴 수 있는 자원 중에는 가장 괜찮고 현실적인 자원이거든요. 전북은 과거에도 임채민 선수가 이 강원행을 택하기 직전에도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실패를 했었는데 어쨌든 전북이 지금 다시 한번 임채민 선수를 점찍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채민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전북이 지금 이 틈을 노리려고 했는데 일단 최용수 감독의 태도가 완강합니다. 올 시즌 강원에서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최용수 감독은 무조건 임채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임채민 사실 지금 전북 말고도 좀 제주도 노리고 있는데 제주도 최용수 감독의 태도 때문에 한 발 물러섰거든요. 만약 강원이 임채민을 팔겠다고 하면 이영표 대표가 최용수 감독을 설득하고 대체자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 보도에 나온 것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지 않은 게 현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일단 전북이 여전히 임채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선수 역시 좀 전북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상훈은 여전히 개인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정료 합의는 완료됐지만 개인 합의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피셜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수 추가 이동도 있습니다. 제가 단독을 했는데 김민혁과 이종성이 성남으로 향합니다. 김민혁은 전북과 계약이 만료되는 많은 팀들, 뭐 K리그 1 팀들을 비롯해서 해외 팀들의 관심까지 받았는데 최근에는 센터백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북이 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았는데 성남이 틈새 시작을 잘 공략했습니다. 성남이 사실 권한규, 강희빈을 영입하고 마상훈, 최지묵과 재계약을 하면서 리차드, 권경원의 공백을 메우기는 했는데 뎁스에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성남이 이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얼마만큼 안정되게 볼을 배급하고 얼마만큼 안정되게 지켜주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솔직히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3백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성남은 당초 외국인 선수 영입에 한 30만 불, 뭐 그 정도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과감히 이 돈을 김민혁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1년 계약이고요. 여기에 지난 시즌 수비와 미드필더로 오가며 쏠쏠한 활약을 펼친 이종성 임대도 완성을 했습니다. 성남 후방을 확실히 보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뭐 마지막 퍼즐은 다들 알고 계신 대로 그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김남일 감독도 얘기를 했죠. 박동진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수는 성남행을 원하고 있고 서울은 놓아주지 않는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도 센터백 보강에 성공했죠. 수원FC에서 뛰던 조유민을 영입했습니다. 조유민이 뭐 계약 기간이 올해가 만료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뭐 떠나네 마네 하면서 이제 재계약 1년 재계약을 맺었었는데 수원FC는 올겨울에 이제 조유민 선수를 팔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콜이 왔습니다. 김재우의 권한진까지 더한 대전은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센터백 자원이 필요했고요. 검증을 마친 조유민, 뭐 이민성 감독과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함께 한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선수라 이민성 감독이 또 그때 세대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조유민이 또 측면으로도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고요. 수원FC는 조유민을 보내면 이정료를 얻었잖아요. 이 돈으로 추가 영입에 나설 계획인데 지금으로서는 신세계 아니면 김수범 영입이 될 것 같은데 두 선수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2명의 외국인 선수 오피셜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리치. 제가 멤버십에서 아예 영입이 확정지었다는 이야기 연말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뒤늦게 오피셜이 났습니다. 뭐 본사 보고 등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사리치는 많은 수원 팬들이 워낙 좋아했던 선수라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초 한번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성남이 사리치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제시 금액이 성남이 더 컸던 걸로 아는데 사리치가 수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내면서 더 낮은 금액을 받아들이고 전격적으로 수원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이 올겨울에 외국인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로닝 선수 적지 않은 이정료를 지불한 걸로 알려졌고요. 여기 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팬들의 에피셜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원행이 확정된 불투이스, 뭐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불투이스 선수도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고 검증된 사리치까지 영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진용 꽤 잘 구축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쿼터 영입을 노리는데 현재 국내 선수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자리는 좀 보강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수원은 추가로 한두 명의 선수 영입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벤 할로라는 선수 영입 발표했습니다. 뭐 일찌감치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진 영입이었고요. 저는 진짜 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서울은 뭐 할로라는 영입을 통해서 공격 강화에 성공했고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졌죠. 히카르도 실바 영입을 조만간 발표하며 수비 강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제가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미드필더 보강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주 썰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기간이라 아마 외국인 선수 그리고 요소 추가 영입으로 이적 시장이 닫힐 것 같은데 뭐 들리는 바에 있으면 들리는 바에 따르면 좀 뭐 큰 건도 있고요. 뭐 재밌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뒷얘기 같은 거는 꾸준히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